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들리시고 PPT 화면이 공유가 되고 있으면 설명에 참여에는 지장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 제 음성이 들리지 않거나 화면이 안 보이시는 분은 채팅창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가능한 조치를 취해 보겠습니다. 네, 특별히 메시지 주신 건 없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잠시만요.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좀 있어서. 네,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국악학원 통해서 여러 가지 설명회를 찾아뵙고 있는데, 이제 미리 보는 고교 3년, 기본적으로 일단 합격자, 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청심국제고는 이제 처음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네, 이렇게 잠시만요. 네, 일단 저에 대한 간략한 소개입니다. 이제 뭐 다른 설명회에서 저를 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제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저의 간단한 학력상, 사회 관련 이력, 학원 관련 경력들이고요. 저는 자기소개서, 면접, 컨설팅 등을 담당하는 강사입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째 대치동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중3부터 고3 연수생까지 자기소개서, 면접, 컨설팅 등을 담당을 해와서 거기서 축적된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랑 그다음에 뭐 노하우를 좀 정리해서 다양한 주제로 설명회를 매년 자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명회 진행되는지는 뒤에서 다시 안내를 드릴 거고요. 이 설명회는 기본적으로 이제 청신국제고에 대한 설명이긴 한데 다른 설명회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 기본적으로 이제 청신국제고를 통해서 이제 주요 대학의 뭐 진학한 친구들의 이제 졸업생 아니 졸업 예정자도 있습니다. 가장 따끈따끈한 현재 고3 수시를 끝낸 친구들까지 인터뷰를 해서 재구성을 했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다른 청신국제고 설명회와는 좀 차별성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 이렇게 일단 크게 5가지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뭐 진학 실적 리뷰, 전공원 시사 대비 방법, 전평가, 시그니처 프로그램, 학교 생활 팁 등등인데,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어, 졸업생들의 인터뷰, 뭐 졸업 예정자 혹은 인터뷰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가장 생생한 일단 직접 다닌 학생들의 선배들이겠죠. 지금 신입생 입장에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현실성이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뭐 학교에서 하시는 혹은 뭐 밖에서 얘기하는 것과 또 다르게 단점은 어쨌든 입시를 성공적으로 끝낸 친구들, 선배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될 가능성은 높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점들은 조금 감안해서 들어주시는데, 이제 이 내용이 아무래도 이제 아무리 제가 가장 따끈따끈한 학생들의 인터뷰를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시간 차이는 발생할 수 있겠죠. 특히 현재 신입생학원에서 그런 점들은 좀 감안을 해주시고, 학교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이렇구나라는 걸 좀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진학 실적이나 이제 뭐 진학과 관련 얘기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입시에 있어서 이제 이곳이 갖고 있는 어떤 위상 같은 건데요.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단 수시 실적에서 출발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다른 이유는 아니고 이건 이제 24 수시 실적이고요. 조금 이제 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최신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23년도 수시 실적입니다. 23년도 수시 실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이거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일단 23년도 실적 기준 보게 되면은 청심국제고는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뭐 7명, 7명, 6명, 4명 이런 숫자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까지 10명 이상 학교를 잘랐을 때에는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제 설명에 조금 이제 보셨던 분들은 제가 항상 그 말씀 드리죠. 대학이 보는 고등학교가 똑같지 않다. 이건 뭐 사실은 이제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2018년에 학생부 종합전형 그 땡땡 사태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 전수조사를 했을 때도 드러났었죠. 자, 그럼 이제 그 얘기는 뭐냐? 제가 이거 채팅창을 좀 활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입시에서 그러니까 수시입니다. 수시 학종, 뭐 노술이나 학생부 교과나 정시는 상관이 없겠죠. 저희가 이제 크게 고등학교를 5개 A, B, C, D, E로 좀 구분을 합니다. 음, 이거는 뭐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내신의 좀 레인지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보시는 이제 분류하는 기준이 다양하지만 그냥 이제 일반적인 수준에서 이제 이 업계의 전문가 아닌 입장에서 그냥 보실 때는 간단히 말해서 이제 수시에서 평균 서울대 합격자 수
플러스 이제 약간 메디컬 실적으로 보정이 되는 책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서울대 수시 합격자 수에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A그룹 학교는 30명 이상, B그룹 학교는 20명 이상, C그룹은 10명 이상. 제 설명에 들으셨던 분들은 좀 중복되는 내용이지만 다시 좀 복습한다는 생각하시고 들어주세요. 5명 이상. 그다음 E그룹은 뭐 0에서 5명 정도를 이제 크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기서 당연히 이제 A그룹과 B그룹 사이 학교도 있을 거고요. 뭐 E그룹과 D그룹 사이 학교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큰 그룹핑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요거에 따라서만 1차적으로 가본다면 청신국제고는 네, 청신국제고는 요 실적에 따라서 네, 어디 속합니까? 일단 D그룹에 속하겠죠. 요 숫자들만 본다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인원수죠. 예, 청심이 워낙 인원수가 작잖아요. 그리고 뭐 그 국제 트랙에서도 물론 국내대를 오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뭐 외대부고처럼 이렇게 노골적으로 많이 오지는 않는 걸로 일단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고 업계에서는. 그래서 이제 인원수가 워낙 작다 보니까 왜냐하면 대원해고는 250명이고 여기는 100명 중에서도 이제 결국 50여 명이 되는 실적이다 보니까 뭐 다 잡아도 100명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 시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저희가 한 등급 정도를 보정을 합니다. 어디로? 네. C그룹 정도를 일단 한 등급 정도 보정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디컬 합격자들이 어쨌든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청신국제고 같은 경우는 B그룹까지 이제 한 단계를 더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청신국제고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학교 어떤 그런 그레이딩을 일단 잡을 때 B그룹 정도로 잡고 시작을 한다는 거,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청신국제고는 저희가 일단 B그룹 정도로 평가를 하고 시작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거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긴 한데 이런 또 이제 가끔 항의 오시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뭐 사교육 강사 그냥 그렇게 떠들었나 보다 하시면 되는데 굳이 그거를 자꾸 또 전화하시고 연락을 하시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쪽 업계에서 판단할 때는 A그룹으로 보지는 않는다. B그룹 정도를 일단 평가를 하고 시작을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그 A, B, C, D 그룹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제 요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겠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는 것은 뭐 아시겠지만 뭐 이걸 이미 익히 들으셨겠지만 이제 내신 따기가 굉장히 어려운 학교잖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인원도 적은데 애들도 되게 치열하고 거기다 또 국제 국내 쪼개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 그래서 일단 뭐 어느 정도 가늠은 하고 계시겠지만 일단 뭐 해외대는 일단 논외로 하고 국내대를 전 국내 입시라는 사람이니까 국내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정도 레인지에서 요 정도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실제 쓰는 건 이거보다 더 쓸 수는 있지만 이제 합리적인 지원의 범위를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좀 분류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좀 구체적인 케이스로 가보면 이제 뭐 이제 이런 경우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지원 패턴 이제 문과 쪽을 생각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인데 그냥 2점 초중반일 때 나오는 경우 뭐 2점 중후나 아니면 2점 후반에 좀 가까웠어요. 이 친구는 2점 후반에 가까웠을 때 이렇게 쓴다. 라는 것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지금 서울대연대 오케이 고대는 추합. 그래서 일단 뭐 이거는 뭐 청신국제고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겠으나 고대 궤적의 정해는 인기학과죠. 상경결과적으로 인기학과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서울대 초합을 하더라도 최초합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걸 일단 아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지원 패턴이 나왔다는 건 둘 중에 하나겠죠.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입시에 좀 눈에 익음이 들어오실 텐데 이거는 첫 번째 보이는 거 얘는 수능을 안 보는 애구나. 예, 수능 최저가 다 없는 걸로만 썼죠. 예, 그렇게 본다면 얘는 아마 국제 트랙 A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가능성은 네, 얘가 수능을 되게 잘 넘으니까 수능이 다 고대 이상 나오는 애라서 고대 이상 나오는 애라서 이렇게 썼구나.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조금 더 입시 아시는 분들은 여기 이 특기저랑 궤적은 납치도 될 수 있는데라고 보신다면 이제 후자보다는 전자가 조금 더 이 학생의 어떤 상황을 추론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다음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 친구가 경영 경제 쪽으로 쭉 준비를 끌어온 친구구나라는 거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서울대는 경영 경제 좀 낮춰 쓴다고 할 때 뭐 농경제, 소비자 뭐 이런 과들이 좀 나오니까 거기를 썼구나라는 거 아실 수 있고 그다음 이제 밑으로 가게 되면은 네, 여기는 어쨌든 다 얘기가 경제 쪽 썼죠. 그리고 고대는 이제 전형을 두 개 쓸 수 있다 보니까 이제 하나는 자기가 제일 가고 싶은 경제를 썼고 하나는 좀 이제 안전망으로 식자경을 썼고 그렇게 썼고 성대는 이제 가장 인기인 글로벌 시리즈 중에 하나를 넣고 서강대까지 썼구나.
그러면 뭐 얘는 두 개 중에 하나겠죠. 서강대 이상은 반드시 됐다고 봤든지 아니면 수능은 어쨌든 수능으로 한양대 이상이 받쳐준 걸 썼든지 그런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과를 보면 고대 궤적은 최초합을 했어요. 네. 고대 궤적이 최초합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가장 생기부가 화려한 친구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그렇기 때문에 고대하고는 1단계가 됐는데 굳이 면접을 보러 가지 않았고요. 경제보다는 식자경보다는 경제를 더 선호했으니까. 그다음에 성균관대나 서강대는 최초합했던 것도 알 수 있고 서울대는 완전히 떨어졌구나. 그러면 이제 이 친구는 음, 이제 뭔가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고대 궤적이 사실 경제를 최초합이 됐으면 서울대 일반 전형에서는 1단계 정도는 통과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뭔가 좀 어딘가 생기부 쪽에 좀 아쉬움이 있었겠구나. 혹은 올해 농경제가 치열했구나라고 보실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화로 경제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연대는 서울대 일반이나 고대 궤적에 비해서 내신을 좀 타이트하게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특목고나 전사고 친구들이 쉽지는 않아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조금 떨어질 수도 있구나 하는 거 그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렇게 지원 패턴이 나온다. 3학년 때. 그다음 이제 이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점대 초반 친구였고 이 친구는 이제 정시 수능은 이제 좀 한양대 이하로 갖고 있는 생기부에 비나 내신에 비해서는 안 나오는 친구였고요. 뭐 입초면 거의 1, 2등을 다투는 그런 친구였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서울대 일반 간호, 경희대 내치의 경희대 특기자, LSBT는 이제 언더우드 계열 아이들이 세부 전공으로 이제 들어가 있죠. LSBT, 그다음에 고대 기적専攻, 아까 글로벌 융합, 네, 이대 특기자 환경공학. 그래서 어,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보시면 나오는 게 지금 뭐 경희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있다 없다 하거나 아니면 이제 굉장히 약하니까 그걸 좀 논외로 본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수능 전형을 잘 안 썼구나. 그리고 특기자 두 개를 쓴 거 봐서는 국제 트랙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겠죠.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친구 같은 경우는 서울대는 자전, 그다음에 뭐 통계 쪽, 그다음에 연대국제형 ISE 뭐 이렇게 쭉 써 있는데 고대 궤적을 제외하고는 네, 전부 다 최초합을 한 거 보실 수 있죠. 네, 그런 계열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 특이사항은 네, 이제 연대국제형 IS죠. 그러니까 이제 어, 연세대학교 이제 제가 국제화 설명을 따로 할 겁니다. 어쨌든 연세대학교 이제 하스 뭐 하스 ASD, ISD라고 하는 이제 UIS에서 한 이제 단과 보험 그 디비전이 있는데 그 이과 친구들이 연대 어떤 보험용으로 많이 쓰는 전형인데 그 전형을 썼구나. 그래서 역시 이것이 아무래도 국제부가 영업 기반의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강세를 보이는 외국 국제고들이 좀 이과임에도 불구하고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중 때에서는 뭐 한 이중에 가까운 친구입니다. 이초라기보다는 이 정도를 지원해서 붙는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일단은 네, 형성이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물론 3점대 친구들도 서울대를 쓰긴 합니다만 혹은 메디컬을 쓰긴 합니다만 쉽지는 않고요. 대략 어쨌든 그래도 앞자리가 2점대야지만 이런 좀 결과들이 나오는 것을 누적적인 결과로서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일단 이제 외국어 시수와 평가부터 이제 그런 거니까 교과 과목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마 이 부분은 저보다는 이제 과목쌤들이 더 자세히 상세히 말씀들을 드릴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거는 간단히 보실 시간 드리고 혹시 이제 질문을 주시면 네, 요건 학생들 제가 인터뷰해 준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제2외국어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거 관련 제가 드릴 말씀은 딱 한 가지인데요. 이제 국제고하고 전사고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스페인어가 이제 그러니까 제1국어가 이제 어쨌든 주당 3시간을 하잖아요. 1, 2학년 때 3시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스페인어를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요 친구 중에 오히려 이 친구는 약간 이과 성향 친구였던 것 같은데 재수를 하면서 서서문과를 서울대를 써보겠다는 거예요. 왜? 스페인어 내신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뭐 나름대로 그 세특들도 이제 열심히 써놨었고 네,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외고 스페인어과 애들이 주당 8단이에요. 주당 8시간짜리로 들어와요.
그러면 주당 3시간짜리 갖고는 기본적으로 불리해요. 구조적으로 불리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당연히 서울대 서서문과는 다 외국 스페인어과에 스페인어 제일 잘하는 애가 들어올 거잖아요. 그래서 거의 힘듭니다. 그래서 이 국제고나 전사고에서 제2외국어로 한 거 가지고 언문계열을 뚫겠다. 뭐 한 명쯤 있습니다. 한 명쯤인데 어디 있냐면 그게 뭐 서서문과 하면 도서문과 한 명 있는 게 아니라 전체 그해 일반 전형 언문계열 중에 한 명, 2명 정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그래서 그런 거는 별로 현실성이 없다라는 거 하나만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요걸 활용해서 어문계열 진학해야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국영수로 가죠. 네. 자, 수학입니다. 네, 아마 이 교과는 교과생들이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거라서 오늘은 그냥 전체적인 오버뷰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요. 국어입니다. 요 시수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년에 따라서. 네, 다음 영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이 부분이 좀, 네, 임프레시브 했는데 1학년 때는 다 같이 국내 국제반이 같이 듣기 때문에 국내반 입장에서 등급을 받기 어려웠다라는 점들이 공통적으로 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네, 주요 교과목 보여드렸고요. 시그니처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무래도 학교가 갖고 있는 수시 역량을 좀 보실 수 있겠죠. 자, 융합 프로젝트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학생들 걸 좀 발췌를 해서 가지고 왔고요. 주요 부분만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융합 프로젝트는 매 학기 말에 기말고사가 끝난 다음 주에 일주일간 진행된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생활기록부에서 이제 그 각 대학들이 요구하고 있는 뭐 어쨌든 상위권 대학이겠죠. 최상위권 대학들이 요구하고 있는 거는 이제 심화 탐구입니다. 제가 진짜 채팅창 쓰겠습니다. 심화 탐구인데 그럼 심화 탐구는 뭐냐? 기본적으로 리서치를 통해서 작성한 보고서나 발표입니다. 이거는 보통은 이제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연구 보고서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이과 같은 경우에는 실험 보고서가 주를 이루겠죠. 이런 보고서를 써 보고서나 어쨌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항상 말썽 많았던 논문 소논문이 여기 해당하는 건데 그래서 요거를 이제 수행하게 되는 게 하나가 융합 프로젝트고 청신 같은 경우는 두 번째가 과제 연구 프로젝트입니다. 이 두 개가 시그니처입니다. 그리고 현재 고3부터는 그러니까 이제 올해 대학 간 친구들 저는 자소서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그냥 생기부에서 파악을 해야 되지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자소서를 쓸 때 가장 메인 아이템으로 잡았던 것이 바로 이 융합 프로젝트 활동입니다. 자, 보시면 근데 어떻게 하느냐? 매 학기 말에 기말고사 끝난 다음 주에 일주일간 진행한다. 이제 굉장히 효율성을 따진 거죠. 내신 부담을 줄여준 겁니다. 개인 또는 3인의 학생들이 모여 진행할 수 있고 자신의 진로에 맞는 주제를 선정한다. 애들이 보통 1학년 때는 정말 다 거의 다 모여서 하고요. 그룹으로. 2학년부터는 조금씩 개인으로 하는 애들이 있기는 합니다. 반드시 2가지 이상 분야가 접목돼야 돼서 주제는 매번 오니까 융합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융합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일주일 동안의 연구 계획서, 1차 중간 보고서, 2차 중간 보고서, 최종 보고서 뭐 거의 하루에 하나씩 쓰는 거죠.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해서 제출하는 방식. 그래서 완전 인텐시브 코스고요. 자, 이게 좀 더 보면 여기서 이제 문이과 친구들이 함께 모여 진행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약간 외고에 비해서 가질 수 있는 장점이죠. 전사고나 국제고 가질 수 있는 장점.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경영 마케팅에 관심이 있었고 통계법 스포츠를 결합해서 매 학기 영업을 진행했다. 이 친구는 아마 상경 계열 쪽으로 아무래도 진로를 잡았던 친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마지막 부분 보시면 다른 과목에서 진행되는 수행평가 과제에 접목시켜 보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리서치를 하면 사실은 그 리서치안이 뭐 내용이 100이면 100을 다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 보고서에 뭐 예전에 이제 제 그 논문 한국형님씨 녹교수님은 100을 공부했으면 1만 녹여서 이제 압축해서 쓰는 거라고 하셨는데 뭐그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때 사용하지 않은 리서치 자료들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수행평가 때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이제 가치가 있는 거고요. 자, 과제 연구는 뭐냐? 이거는 뭐야? 1년간 진행된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거는 이제 뭐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일주일간 압축을 한 다음에 이거 이제 1년짜리 코스고요. 그래서 과제 연구 프로젝트는 1, 2학년 학생 중 희망하는 학생들만 아까는 거의 이제 약간 맨데토리하게 하는 거였는데 1, 2일 진행한 연구이며 결과물 심사를 통해 수상을 받을 수도 있다. 학기 초에 과제 연구 계획서 제출, 1학기말 중간 보고서 연말에 최종 보고서를 한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정말 학종을 염두에 둔 친구들은 이걸 더 제대로 하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특징이 이건 이제 혼자 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제가 어쨌든 만났던 경우 중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 본인의 어떤 이것이 시그니처 활동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학생도 말해준 것처럼 주제 자체도 더 심화된 주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 결과물의 퀄리티도 높은 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뭐 이제 각 학교마다 이게 뭐 대표작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하나고 하면 저 하나고 하면 저 집편, 뭐 외대부가 하면 R&D 이런 것처럼 이제 이것이 청심이었던 그런 대표 상품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입시에서 실적을 내게 해주는 원동력입니다. 자, 그다음에 임원 활동에 대해서 좀 물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뭐 지금 자율 동아리 부장을 얘기를 하나 봐요. 이제 어떻게 해나야 마냐 그랬더니 무엇보다 동아리 부장으로 활동할 경우 생기부의 리더십 부분을 드러낼 수 있는 점이 동아리 부장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3년간 임원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성 영역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 리더십의 면모를 드러내기가 어려웠는데 동아리 부장 활동을 통해 리더십을 드러낼 수 있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이게요, 이제 제가 그 작년 고3하고 올해 고3 이제 올해 고3하고 차이점인데 제가 작년까지는 임원 활동 하면 좋은데 굳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중3이나 고1 설명회 때 이유는 자기소개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소서가 있기 때문에 만일에 이제 어떤 생기부의 구체적인 어떤 리더십 활동이 드러나지 않아도 사실은 부장을 했다, 학급 임원을 했다 자체는 그렇게 의미는 없거든요. 그걸 하면서 무슨 일을 어떻게 리더십 발휘했는지 써야 되는데 자소서가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뭐 가장 최신 버전 2번 공동체에 대한 기여 혹은 이제 갈 때도 쓰셨죠. 고등학교 입학할 때도 보면은 인성문항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쓰면 됐었는데 이제 올해 고3들부터는 이게 없어요. 자소서가. 그러다 보니까 생기부로만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올해 고3들부터는 아직 올해죠. 23년이니까 임원 활동을 하나쯤은 하시면 좋아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생기부에 있어서 그러니까 단순히 뭐 2학년 몇 학기 뭐 부장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서 뭐 어떻게 리더십을 보여줬는지가 좀 서술이 돼야 되니까 이제 이 친구랑 저도 생각이 되게 비슷한 게 임원 활동이든 그러니까 뭐 학급 임원이 전교 임원이 아니면 동아리 부장이든 자율 동아리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생기부의 뭔가 리더십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뭐 아스피린 합성 실험을 할 때 있어서 뭘 어떻게 하고 뭐 실험기구 사용법을 동료들에게 알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서술되는 건 중요해서 저는 이제 임원을 굳이 할 필요가 좀 있다. 입시를 위해서는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청신국제고에는 네, 이렇게 학생 부서가 있대요. 저는 좀 이렇게 자세하긴 처음 이번에 알았는데 그러면서 13명의 학생회랍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학생회를 한 것 같은데 체육부로서 학생회 활동에 부른 시간이 정했지만 학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이 활동을 하면서 얻을 수 있었던 요소를 만들지 않더라도 체육부장을 활동할 것 같다. 자, 그래서 이제 체육부장했던 친구 얘기를 한번 들어봤고요. 자, 그다음 세 번째입니다. 자율동아리만 소요해야 할 시간은 혼자만의 노력으로 메꿀 수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안 하는 것보다 뭔가 시간이 소요가 발생을 할 텐데 그래서 이렇게 걱정을 하죠. 교내에 대해 준비를 하면은 GPA 평가 제대로 하지 못하지 않을까. 그때 틈틈이 하면은 그래서 동아리 부장은 꼭 해라라고 이제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다. 그 정도 뭔가 로스가 생기는 거는. 그다음에 이제 또 일어날 때 자율동아리 차장을 했었는데 보죠. 골드체 부분. 자율동아리 차장으로 활동하며 특정 브랜드와 연결해 펀드레이징을 진행했던 경험을 녹여 생기부의 전공 적합성을 들어있을 때 다시 돌아가도 활동을 할 것 같다. 근데 이제 의미가 있었다. 네, 여기까지 임원 활동이고요. 그 다음에 동아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리는 네, 이렇게 있다. 요건 잠깐 제가 보실 시간 드릴게요. 잠시 정도 봐주세요. 이 부분 보셔야죠. 실질적으로 입시에 가장 유용하게 쓰였던 건 정규 동아리에서의 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일부 그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세특만 좀 채우면 되고 어쨌든 그분들 두 가지 말씀 항상 하시죠. 내신이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 세특이 중요하고 이제 창체는 버려라.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거 학생들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 정규 동아리 활동. 동아리 활동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생기부 전반부에 자율, 봉사, 동아리, 진로 이 부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동아리는 학생의 학교 생활에서 어떤 그런 참여도나 진로를 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활동이고요. 이거는 작년에 아직 올해네 올해까지 진행됐었던 각 대학교 입학 전형 설명회에서 계속 강조가 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일단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이 친구는 그다음에 뭐를 했어요? 아마 이과 학생인가 보죠. 그래서 개인 실험 탐구를 메인으로 활용했다. 동아리가 이런 실험 활동을 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어, 장치 내지는 이제 멍석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 자율 동아리는 원하는 만큼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이제 이 부분 제가 또 강조하시면 볼드집을 하지만 자율동아리 부원을 뽑히지 못했다고 상심할 필요는 전혀 없다. 자신이 자율동아리 하고 싶었던 어떤 개인적으로 정규동아리 할 수도 있고 혹은 그 다른 자율동아리에서 전공적 활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뭐 보통 특히 이제 1학년 초에 입시 잘 모를 경우에 원래 들어가고 싶은 뭐 예를 들어서 뭐 A란 동아리가 있으면 A 못 들어갔다. 그럼 나는 뭐 메디컬 못 가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란 얘기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자율동아리 얘기 좀 더 보겠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있던 건데 뭐 요 개인적 경험을 좀 제외하고 일반론으로 가서 교내에서 인기가 많은 자율 동아리는 청심의 대표 동아리인 영어 모의고사 동아리, 또다라, 다독다독, 생물 실험 동아리, 재난안전 동아리 등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정규 동아리는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약간 분야를 정해놓고 약간 좀 재미없어 보이고 딱딱해 보이죠. 그런 식으로 좀 돌리고 이제 자율 동아리로 이제 학생들이 좀 더 분화되는 면모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왔는데 그 입시 친화적인 200여 개 학교, 입시에 친화적이지 않은 1600개 학교가 있다. 대한민국에 고등학교 총 1800개가 있다면 그러면 이걸 보는 요소 중에 떻게 나누느냐. 생기부를 봤을 때 이 자율 동아리 활동을 생기부 어딘가에 우회적으로 써준다. 뭐 예를 들면 진로나 자율 쪽에 써줄 수도 있고요. 자율 동아리니까 아니면 뭐 세특 쪽에 교과 연계로 세특 쪽에 써주실 수도 있거든요. 네, 청심은 그렇게 써주시는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시에서 실적도 어, 어쨌든 계속 잘 나오는 거죠. 이런 수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입시 친화적인 학교로 대표적인 게 차라리 이제 정규 동아리는 오히려 치열하고 이제 거기 너무 노골적 쓰기 그러니까 자율 동아리를 활성화시켜서 이걸 이제 우회적으로 써주시는 거죠. 자, 다음 어를 보면 조금 나왔었는데 그래서 여기 뭐 사회과학 탐구 동아리 좀 예를 들어놨는데 사회과학 통계학습 동아리네요. 일단 주제를 탐구하고 결과를 공유하고 자 볼드치와 밑주신 부분 생기부에 동아리 활동을 기록하기 때문에 최대한 진로에 연관된 탐구 주제를 선정하고 각자 생기부에 보충하고자 하는 활동이면 동아리 시간을 통해 활용하고 기록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동아리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 통계 검정이라는 걸 했었는데 이걸 하고 베이지 통계와 관련 도서를 한 권 읽고 보고서를 제출해서 동아리 활동에 기록하였다. 네. 이제 이런 식의 활동들이 굉장히 밀도 있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학생마다 가장 익히는 동아리 많이 조금씩 다른데 아마 자기 동아리인 것 같아요. 외국간 내밀한 그동안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이게, 좀 조금 올해 처음 들었는데 경제 분야 동아리였다. 이런 동아리들이 있고 네, 어쨌든 인기 있는 동아리들이 많이 있다. 좀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에 방과후 수업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방과후 수업 한번 잠깐 보시고요. 학생이 원하면 이제 수업을 개설해 준다는 면에서 이제 외대부고가 좀 이제 유명했어요. 청심 역시 비슷한 형태로 방과후 수업 운영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문제는 뭐다? 요것이 6시에서 정규 야자 시간 6시에서 9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럼 이제 자기 주도 학습 시간은 좀 줄어드는 그런 부업간의 트레이드오프가 있다는 얘기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형한테 방과후 수업을 할 수 있고 이 친구는 수능 방과후 같은 걸 했었고 도움이 됐었다. 근데 이제 내신 공부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라는 얘기. 다음은 이거는 조금 다른 내용 섞인 것 같고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청심에서는 과목별 방과후 수업에 대한 수강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것은 좀 매우 적으며 그마저 그러니까 이제 청심이 이제 이걸 또 하나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방과후 수업 내용을 진행을 하고 방과후를 진행을 하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생기부 그 기재 매뉴얼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신입생들은 해당 사항은 없을 수도 있으며 생기부에 기재가 되는 거는 좀 있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그 매우 적은 숫자로 수업이 진행된다. 그다음에 뭐 이제 정말 예체능계 활동들이 조금 있고 네, 올해 면접 준비 방과후가 있었다고 했는데 학생들의 만족도는 네, 조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달랐던 것 같습니다. 네, 수면에 중문형 방과후가 시작되고 역시 이제 AP 관련 과목 혹은 이런 전문 과목들이 개설이 된다. 혹시 이제 친구 역시도 네,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뺏긴다라는 점을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방과후 수업에 대해서 물었을 때 제가 한 20여 개의 특목고, 자사고들 준비 설명회를 자료를 준비해 봤었는데, 대일 외고 정도 빼고는 대체로 평이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대일 외고 정도 빼고는 청심이 두 번째로 좀, 나름대로 좋게 긍정적인 반응을 많이 보이는 게 요 방과후 수업 파트인 것 같습니다. 다른 학교들은 되게 부정적인 경우가 많았어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그럼 대회나 프로그램으로 가겠습니다. 자, 요 부분이 조금 할 얘기들이 있는데, 자, 이거 이제 좀 따라가 보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두 가지만 이제 요 진술, 저건 제가 이제 학생이 써준 이제 그 서술형 인터뷰 내용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두 가지만 이제 입시적인 차원에서 다시 코멘트를 하면 24년부터 수상 내용이 입시에 반영이 안 되죠. 그러니까 수상 내용이 적혀 있긴 한데 그 항목 자체가 이제 이렇게 그 전산상으로 넘어가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1600개 학교, 200개 학교 있었잖아요. 입시에 열심히 한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근데 이 200개 학교는 이미 3년 전부터, 그러니까 지금 고3들이 1학년 때부터 이 수상 실적을 생기부에 우회적으로 반영을 해줬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상 내용이 이제 반영 안 된다라고 하면서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제 이런 대회 같은 거 확 줄였거든요. 대회가 줄어든 건 맞아요. 그리고 일반고는 거의 사라졌어요. 사라졌는데 이제 그 일부 남아있는 대회에 대해서 이제 크게 세 가지요. 참여를 했, 첫 번째 수상을 했다. 참여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 참여도 안 했다가 있는데, 그럼 참여 안 했으면 당연히 흔적이 없죠. 근데 참여를 했거나 수상을 했으면 이 흔적을 남겨줘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수학 얘기 나왔대. 그러면 뭐 이런 수학, 이 친구가 수학 경시대에서 상을 탔다. 그러면 특히 수학 세특 같은데, 특히 뭐를 주제로 한 고난이도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두각을 보임.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그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얘가 대회에 나가 상을 탔구나. 어, 이런 식으로 이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어,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수상을 해야 기재를 해주시는 곳이 있고, 참여를 한 것 자체도 뭔가, 기재를 해주시는 곳이 있고 아닌데, 그냥 제가 뭐,
청심은 사실 워낙 그 모집단이 작기 때문에 제가 해마다 많이 보지 못합니다. 해마다 많이 봐야 한 대여섯 명, 적게 보는 애는 한 두세 명 보는데, 이제 올해 보는 친구들 걸로 말씀을 드리면, 청심 같은 경우는 수상 내용이 상을 탔으면 흔적이 보였습니다. 근데 그냥 참여한 거는 저는 확 안 보였어요. 그래서 막 이 친구는 제 생각에 대회에 참여는 했는데 수상은 못했던 것 같아요. 둘 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적어놨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단 뭐 올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신입생들부터는. 근데 대회에서 상을 타면 반드시 흔적을 남겨주시는 학교입니다. 네, 제가 이거 봤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이 친구가 수학 창의력 대회에서 상을 탔다면 아마 수학 세특 쪽에 흔적이 남았을 거고, 독서 토론은 아마 이제 국어나 아니면 이제 뭐 개인 세특 쪽이 될 것 같은데, 역시 상을 탔다면 뭔가 남겨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대회나 프로그램 참여는 여전히 대학이 굉장히 눈여겨보고 싶어하는 것이고, 그걸 이 200여 개 고등학교들도 알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생기부를 차별화합니다. 그리고 청심은 그 차별화해주는 학교 중에 하나다. 결론적으로 보다 내신에 부담이 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대회는 참여하고 수상을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정리하고요. 자, 그다음 영어 작문 대회. 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수학이나 영어 같은 건 사실은 뭐 내가 갑자기 무슨 하루 이틀 준비한다고 실력이 팍 올라가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평소 실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대회들은 그냥 나가보는 게 좋겠죠. 예. 뭐 그만큼 이제 뭐 그 기본 실력으로 보는 거긴 한데 다른 이제 부담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당연히 아마 내신 기간을 피해서 이런 대회를 하니까 좀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요령도 생기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입상 전략도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교내대 생각도 많지 않고 선택 응시 아닌 의무 응시 시스템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 학년별로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그 다음 학년부터 또 의무는 아니라고 들은 것 같은데, 이 친구는 일단 의무 학년이라고 의무 응시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학년, 3학년 때에는 각종 인문학, 사회학 경시대에 참여했는데 문학 경시와 철학 경시대에 참여해서 수상을 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관련 과목들, 그 학기 관련 과목들 세트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을 해주십니다. 다음이요. 네. 그래서 이제 24년부터 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지만 이제 처음 수상했던 경험은 당연히 수학 쪽에서 이제 확인을 할 수는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다른 대회들도 이제 딱, 근데 이제 이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그 국제계열 친구들이 좀 더 열심히 하는 건 분명하긴 하죠. 예, 그쪽에서 이제 이것이 다 중요하니까. 오, 이제 수학 창의력, 과학 창의력 때는 어쨌든 교과 범위 내에서 나오는 거니까 한번 해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미 썼었던 수행평가로 진행했던 보고서의 내용을 약간 업그레이드해서 나갈 수도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내신의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예, 일단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그리고 이제 내신이 가장 중요하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대략 한 70%의 학생들에게는 내신이 가장 중요하다. 근데 나머지 30%에게는 내신보다 활동이 중요하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 30%는 어떤 30%? 필요한 내신을 충족시킨 학생들. 이제 아까 제가 표로 보여드렸던, 뭐 예를 들면 내가 그래 서울대는 좀 나름 써보고 싶은데 그럼 내신이 어떻게 된다? 어쨌든 앞자리가 2점대야지 된다. 뭐 1점대면 더 말할 나위도 없겠지만 그런 내신을 충족시킨 학생 입장에선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럼 이제 정량적인 지표가 맞춰진 다른 학교 학생들과 경쟁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A그룹 학교에 뭐 내가 지금 2점 후반인데 경쟁을 하고 싶으면 A그룹 학교에만 3점 초반 학생들, 같은 B그룹의 2점 후반 학생들, C그룹 학생에 C그룹의 2점 중반 학생들, 이게 서로 내신이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레인지로 보는 거죠, 대학 입장에서.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우리 과에 오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했을까를 들여다보는 거기 때문에 어, 이 30% 학생들은 이제 그때부터 활동하고 경쟁을 하는 거고, 근데 예를 들어 내가 가고 싶은 그 대학 학과가 예를 들어 우리 청심국제고에서는 2점 뭐 예를 들면 중반 정도가 가는 학과야. 근데 내 내신이 지금 2점 후반이야. 그러면 나한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2점 중반의 내신을 만드는 거죠. 네. 활동으로 따라갈 수 있는 범위에는 한계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원하는 내신을 갖지 못하죠. 상대평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신부터 갖추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내신만 갖추면 된다는 아닙니다. 내신을 갖춘 때부터는 이제 또 다른 경쟁, 활동 경쟁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기부를 계속 챙기면서 가야 되는 거죠. 자, 봉사활동입니다. 자, 봉사활동은 일단 뭐 가장 좀 차별화되는 거 일단 입시적으로 봤을 때 봉사활동은 이제 중요성이 더 줄었습니다. 네, 더 줄었고 뭐 메디컬 계열이나 사회복지 계열이나 아니면 뭐 교사대를 가시지 않는 한 봉사활동은 큰 의미는 없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도 한다고 하면은 뭐 50시간 정도 이제 필요한 거고요. 필요한 학생들은 그 시간은 반드시 교내 활동, 그러니까 학교를 통한 활동을 통해서만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기록이 되지 않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그럼 이제 여기는 뭘 하느냐? 매 학기마다 자율봉사 프로젝트 활동, 그러니까 봉사 프로젝트를 이렇게 자율적으로 하는 경우, 이거 자체를 기획해서 하는 경우는 저는 하나고 정도 빼고는 못 본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친구 한 명과 함께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실험 보고서 작성 멘토링을 진행하거나, 이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중학교 애들 실험 보고서 진짜 쓸 줄 모르거든요. 그러면서 자꾸 이제 뭐 바보 영재고도 넣고 하니까 화학 분야 칼럼과 카드 뉴스 작성을 배포하는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다. 그래서 이제 봉사 자체도 당연히 학교를 통해서 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그래야 내신 기간을 통해서 내신 기간에 피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것 자체가 약간 기획 애들이 기획한다는 면에서 되게 좀 신선했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학생 주도 봉사 프로젝트로 갔다. 그래서 저는 비슷한 사회과학 분야를 진로를 희망하는 친구들 그리고 문과겠죠. 이사 이슈 교과 개념 등을 다양한 언어로 번역하여 수혜계층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기획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제가 소외계층 학생이 아마 다문화 쪽이 아닌가 싶은데 왜냐하면 뭐 여기서 다 오히려 한국어가 아니라 다 이게 막 경제적인 소외거나 그러면 뭐 언어를 바꾸는 게 사실 별 의미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런 활동들 그래서 어쨌든 학생들이 좀 굉장히 자기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한다는 면에서는 차별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봉사활동들 보이시는 학교 이 부분도 학생들도 얘기를 하죠. 교회 봉사활동의 경우에는 입시에 반영되지 않고 양적인 봉사활동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 네, 매우 공감하고요. 뭐 이런 팁도 주네요. 어문 쪽을 지명할 경우에는 재능 기부 번역을 자율적으로 기록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좋게 보면 센스고 나쁘게 보면 이제 약간 편법인데 여기 네, 자율봉사 프로젝트가 되다 보니까 어디에 쓸 수 있어요? 자율에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노력들을 하세요. 입시에 강한 학교들은. 그다음에 국제반 학생들은 국제반 학생들 봉사가 중요하죠. 국제반 학생들 봉사가 중요하고 근데 어쨌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예,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필로그인데요. 그럼 좀 뭐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다시 중학교 3학년 돌아가더라도 모교를 택할 것이다. 그래서 이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어쨌든 입시를 성공적으로 끝냈기 때문에 좋은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나쁜 얘기보다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쭉 한번 읽어보시죠. 이거는 제가 한 시간을 3, 40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에는 스탠과 여러 가지 경우는 어려웠다. 특히 이제 뭐 상대적으로 좀 사교육 의존도가 높았거나 여기 이제 요 학교는 밖에 잘 못 나오니까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조금 첫 학기에 고생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신 국제 중에서 국제고로 가는 경우가 많죠. 이제 이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내신을 따기 어려운 만큼 다른 학교들에 비해 학력이 조금 낮아도 대입해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다. B그룹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레인지가 넓어지는 겁니다. 아까 보시면 어쨌든 그 만약에 뭐 E그룹, B그룹에선 2점대가 서울대를 써서 붙는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죠. 다음 세 번째요.
앞서 말한 것처럼 소수 인원이라는 점에서 정식 목적어 보면 증후고 일단 지금 많지만 오히려 좋다. 네, 일단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설명하는 그 콘텐츠를 전달드릴 부분이었고요. 지금부터는 좀 필요한 질문들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들은 채팅창으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뭐 프라이버시가 좀 걱정되시는 분들은 DM으로 주시면 제가 최대한 조심스럽게 구두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실 동안 좀 몇 가지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뭐 대부분 이제 예비 고1이실 텐데 그럼 이제 생기부는 아직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현재로서 이제 제가 도와낸 프로그램은 약간 진단 컨설팅 일단 해당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뭐 일종의 OJT에 가까운 건데 학교에서 물론 오리엔테이션을 갖긴 하겠지만 성신국제고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3년 소위 말하는 이제 마스터 플랜 로드맵을 세워야 되고 어느 정도 어디까지 해야지 뭐 내가 원하는 뭐 그게 문과적 진로든 이과적 진로든 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 90분 정도 동안 약간 이제 탐색해보는 수업이 있고요. 근데 이걸 심화를 이제 120분으로 잡으시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첫 학기랑 1학기에는 어떤 아이템들로 뭐 수행이나 세특을 채워가야 할지 그런 것들까지 같이 진행되는 상담 1대1 컨설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제 앞장에 제 연락처가 있긴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 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가장 적절하게 도와드릴 방법을 좀 일단 전화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요거는 이제 뭐 고2, 고3 프로그램이라 지금 고1들은 별로 상관은 없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저를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만약 오늘 처음 보셨다면 저는 이제 요 연락처, 요 업무용 휴대폰입니다. 그 다음에 입시 밴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지나간 설명의 자료나 제가 하루에 하나씩 항상 뭔가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밴드에 들어오시면 지금 고1이 된다 전제하에서 앞으로 3년 동안 매우 유용하실 거고요. 네, 같은 내용이 이제 요 블로그 그리고 이제 지금처럼 진행한 온라인 설명 영상들이 요 유튜브에 사이트에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네, 특히 밴드를 좀 가입을 해주시면 앞으로 굉장히 유용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1월 1일에 특강이 하나 있습니다. 특강이 하나 있어서 요거는 이제 성탄절에 두각에서 진행을 했던 건데요. 이제 동일한 내용으로 이제 좀 다른 학원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탐구보고서 작성법 특강 아까 이제 거기 봉사활동으로 중3들 뭐 실험 보고서 쓰는 거 알려주는 거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직 뭐 예비 고일들도 잘 모를 수 있죠. 뭐 영재원 이런 거 안 다녔으면. 그래서 그런 이제 뭐 문과목 연구 보고서, 이과목 탐구 실험 보고서 쓰는 작성법 특강을 할 거고요. 뭐 1월 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있고 요거는 이제 제가 성탄절 날은 두각에서 했고요. 이번에 이제 1월 1일 날은 이제 엘브라운에서 합니다. 이제 여기서 진행을 하는데 일단 뭐 저거는 학원을 직접 연락을 주시거나 혹시 학원이 뭐 조금 공휴일에 연락이 안 되거나 하시면 저한테 문자를 남겨주셔도 제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고요. 네, 오전엔 요거 하고요. 오후에는 네, 세특 특강. 요거 제가 두각에서 이제 한 3년 정도 했는데 오후에 이제 메디컬 계열로 잡아서 요거는 이제 책 하나 에브라운 슈가 써 있는 요새 이제 마약이 워낙 이슈라서 요 책 지금 베스트셀러에도 올라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요거 약학과 교수가 쓴 건데 마약에 관한 이제 책 하나 그다음에 최근 좀 이슈들이 있었죠. 국민 정신 건강에 대한 거, 마약 치료에 대한 거, 뭐 비대면 의료에 대한 거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음 학기에 이제 다가오는 1학기에 수행평가 보고서 발표 주제를 미리 잡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뭐 학생들 얘기했던 것처럼 그 리서치를 쫙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좀 미리 제가 약간 밀키트처럼 도와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책이랑 이제 뭐 이슈랑 엮어서 갈 거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요날 일단 제가 내용을 전달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메일로 한번 뭐 본인이 원하는 보고서 주제나 뭐 형식이나 이런 거 한번 제 이메일 피드백 한 번에 걸쳐서 하거든요. 그렇게 진행되는 특강이니까 이건 오후에 엘브라운 아마 통합영재관으로 좀 제가 알고 있는데 요즘 잘못 들어가네요. 어쨌든 엘브라운 학원 쪽으로 요거는 문의를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연락이 잘 안 된다라고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제 연락처를 일단 문자를 주세요. 그럼 제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1월 1일에 오전에는 보고서 특강, 오후에는 세특 특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반기 제가 설명회를 지금처럼 되게 다양한 주제를 많이 하는데, 일단 요거는 여기 미리 보는 고교 3년에 해당하네요. 예, 요거를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며칠 전에는 이제 스카이 전형별 스펙과 면접, 그래서 그냥 고대 궤적에 대한 걸 했습니다. 그리고 UIC에 대한 것도 쭉 할 거고요. 의대별로도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두 과목을 통해서 다 안내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뒤에 나오나? 잠시만. 네, 요 밴드. 소갱이 메디큐레이션 꼭 좀 가입을 해주셔서 그러면 공지를 다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은 좀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오늘 전달드릴 내용은 다 전달을 드린 것 같고요. 네, 지금부터는 주시는 질문이 있으면 최대한 답변을 드리고 질문이 다 끝나면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PPT 좀 앞으로 돌려놓고 질문들 주신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트럭인 경우에는 수학을 어디까지 선행을 해야 하느냐? 이거는 이제 뭐 정답은 없는 것 같고요. 학생들별로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냥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연역적이 아니라 bin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 그냥 뭐 이것도 사실 문과니까 좀 다르긴 한데, 제가 본 걸로 대체로, 아니 제일, 그러니까 이제 저는 입시가 잘 끝난 친구들 위주로 일단 만나긴 하니까, 어, 보통은 어쨌든 저는 수상하를 안 한 친구들은 못 봤고요. 뭐 당연히 거기까지는 하겠죠.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은 수원 정도까지는 보통 하고 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수투 이과를 염두에 이제 국제에서 이과 쪽 갈 수 있으니까 수투를 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수상하 그리고 이제 수원 정도 이제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한국 수학 기준 말씀드리면. 네, 또 다른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국내 이과시 무리수가 그저 적죠. 저 근데 그래서 아까 여기 잠깐 학생들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나온 것처럼. 근데 뭐 이과만 그런 게 아니라 뭐 확통된 애들도 뭐 이제 그럴 수도 보통 이제 뭐 이과 이제 다 듣지만 뭐 이제 나눴을 때 20명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해마다 차이는 있는데 그러니까 성심도 국제반이 좀 줄었었거든요 한동안. 그러니까 이제 한 올해 작년 말고 재작년 정도가 제 기억에 외대부고도 그렇고 뭐 여기도 그렇고 경계고는 그래도 꾸준히 숫자가 나왔었는데 국제반 쪽이 많이 줄면서 그래 국내반이 한 60명까지 갔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근데 올해는 뭐 거의 사실상 그러니까 그 어떤 커리큘럼 그런 친형상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대학 대입을 할 때 보면 근데 이제 올해는 좀 많이 줄어서 근데 제 생각보다 20명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으니까 항상 15명 밑으로는 안 떨어지는 것 같고요. 20명 정도? 네. 근데 이제 이건 경험적인 거니까 실제로 이제 해마다 좀 다를 수는 있죠. 내신 산출 실제로 어떠냐? 근데 이제 여기 예를 들면 지금 뭐 이거 좀 케이스 제가 보여드렸고 여기 이제 뭐 제 인터뷰해준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서강대 화학과를 학종으로 간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과에서 한 4, 5등? 4, 5등? 5, 6등? 뭐 그 정도 한 친구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직접 아는 친구라서 소개를 받은 친구라서 이 친구가 그 서강대 화학과를 간 게 입시가 뭐 이제 정말 기대할 만큼 풀린 건지 아니면 그 등수에 비해서 안 풀린 건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케이스. 네, 또 다른 궁금증 있으실까요? 청심은 숫자가 참 적은데 어떻게 저는 그래 매년 꾸준히 학생들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많이 봤을 때는 8명, 못 봤을 때도 한 2명씩은 꾸준히 봤고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다행히 이제 서울대 합격자도 제가 면접까지 반 친구 중에 나왔고 그래서 네, 나름대로는 개인적으로 애정이 있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오히려 서울국제고 친구들은 또 그만큼 못 보거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다른 질문 더 없으실까요? 네, 그래서 뭐 1월 1일 특강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엘브라운 학원을 신청해 주시고요. 뭐 그 밖에 다른 프로그램, 올해의 계획표요? 올해의 계획표는 제가 근데 이거 열명서 잘랐더니 총심이 없어요. 아, 있나? 없죠. 요거는 제가 정리한 거 아니고 그 베리타스 알파라는 인터넷 교육신문 들어가시면 있을 거예요. 요거보다 업데이트된 버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설명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 어, 뭐 학원 프로그램이든 제 개인 프로그램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일단 네, 제 개인 연락처로 문자를 주시면 네,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